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벌써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대내외 이슈들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여기에 지수의 피로감까지 겹쳐서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마무리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밀려도 너무 밀리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일단은 최근에 저희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더 크게 밀리는 경향이 있고, 또 기업 실적들도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어제 말씀드렸을 때도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버텨주는 정도의 흐름이지, 사실은 계속 13거래일 연속 상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승할 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하락을 해주고 파동을 좀 그렸으면 갔으면은 뭐 최근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환율도 상승하고 대악재들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상승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해지앤 트레이딩 전략을 들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제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2250에서 2270선이 되면은 인버스를 조금 담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라도 소비 중이라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상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은 중단 라인 정도 지켜주고, 어제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거는 최근에 급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중단 라인에서는 반등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어제는 했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은 이 라인의 갭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고 업종 지수기 때문에 꼭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그런 탐욕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간 기계적으로 중단선을 깨고 내려왔다면 일단 해지를 좀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은 나중에 오늘이 만약에 저점일 수도 있어요. 저점이었다가 정말로 2270까지 다시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럼 그때 또 인버스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중으로 입지부터 조금 들어가셔야지, 개별적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비중을 좀 넣어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우리는 빠지기 때문에 나쁘면 우리는 더 빠지죠. 다우지수가 0.51% 빠졌고, S&P가 0.04% 빠지고,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0.21% 정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현재 시점 0.5% 빠지고 있고, 항생, 뭐 약보합 정도고 심천 다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사실 올해 초에 있다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방송에 나온 전문가, 메인 이제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항상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결론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이 좋을 때도 해지앤 트레이드 전략이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인버스의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반등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율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많이 떴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116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오늘 지금 1158원인데 최근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채널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채널대에서는 약간 이제 박스권 여기를 더 뚫을 수도 있어요. 물론 뚫을 수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면 한번 조정을 줄 수 있는, 환율이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해지는 좀 하시되 아직 개별주 트레이딩을 해서 먹을 구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일에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회원들한테도 조금 대북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그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댓글들이 화려하죠.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쟁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만 보면은 전쟁해야 될 분위기예요. 이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됐던 간 대화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원해주고 뭐 퍼주고 이러면 그거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만 뭐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댓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이 저 자식은 저 자식보다 좀 더 센 말이었겠죠. 저 자식은 맨날 저기 어디 가가지고 구걸이나 하러 다니고 이렇게 그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 댓글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걸 보고 갑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현대 3세, SK 3세 뭐 이런 데서 그 마약 때문에 지금 기소되고 뭐 검찰 조사 들어가고 구속되고 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김정은도 이 독재 3세 아니겠습니까? 김일성, 김일성, 네. 이런, 손 잘 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네. 나는 모르는 얘기다. 나는 모르는 네네. 얘기다. 이런 네네. 강한. 기침을 참기 잘했네요. 네. 그거 보면은 맞죠. 뭐,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이제 김정은까지 독재 3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가가 안 좋죠. 자동차 안 팔리고, 위기고 뭐 한다고 좀 팰리세이드 나와 좀 실적이 그래도 좀 개선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현대 3세가 이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뭐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이제 왜냐면은 따뜻한 밥에 잘 때 있고 밥 나오고 고깃국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니까 사실은 현실에 안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도 그 북한이 못 산다고 자기가 못 살진 않잖아요. 뭐 따박따박 먹을 거 나오고 따뜻한 데 있고 어떻게 보면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호의호식을 하게 되면은 인민들이 배고픈지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옛날에 뭐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게 일어났고 또 사실은 현대나 뿐만 아니라 어디 마찬가지죠. 대기업에서 근로자들도 사실 힘들게 일하고 뭐 착취 받고 이런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 자식이나 손자들은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뭐 돈이 당연히 무슨 뭐 콩나물 나듯이 나는 줄 알고 먹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이렇게 그 정상회담 하는 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지만 김정은 개인은 참 불쌍하기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제 어쨌든 간 본인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협상들을 벌이는 거고 사실 체제 유지라는 게 결국은 인민들이 너무 가난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힘들어지면 이제 뭐 체제 전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제재 해제도 하고 본인들 이제 본인 먹고 살기도 조금 빡빡해질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스트롱맨 3명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시진핑, 푸틴. 저 같은 이제 일반인이 가면은 말도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입도 못 열고 이렇게 눈 한번 쳐다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쫄아가지고 말도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1년 동안 여러 번 만났잖아요. 트럼프도 그렇죠. 2번 만났죠. 뭐 푸틴 만나고 시진핑도 여러 번 만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 그렇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상을 하고 그게 구걸이 됐던 뭐가 됐던 간 한다는 걸 보고 대북주의 생명은 좀 더 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제 이제 오늘 회원님들한테도 조금 종목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장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주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뭐 나쁜 건 나쁜데 대우회의를 살아오지 못하네요. 저승에선 돌아왔지만 저승에서만 돌아왔을 뿐 아직도 생명이 뭐 위태위태하고 있고요. 정말로 결국은 3천원대까지 가겠네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 라인 지지 못하면 일단 손절 치고 이까지 내려올 거니까 네. 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머지들은 그래도 비중상 조금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섹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거기다가 오늘 26일이죠. 26일인데 내일이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1년 전 내일이죠. 네.
그래서 내일 기념행사를 할 거예요. 기념행사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됐던 간 뭐 얘기를 하겠죠.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러시아가 이번엔 육자회담도 나설 수 있다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육자회담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정세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의 전술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처럼 핵무기 갖고 이제 짱 박혀가지고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판때기에 말들을 끼워 넣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만한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서 그 사실 정은이 형이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여기저기 찔러가지고 스트롱맨들을 찔러가지고 이 체스판 위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 지점은 사실은 적국이든 뭐든을 떠나가지고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완 같은 경우는 물론 럼프 형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왔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푸틴 형 만나러 가잖아요. 계속 시도를 하죠. 진핑이 형 만나러 가고 그런 측면은 판을 잘 끌고 가는구나.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랑 한국을 이제 등에 업고 럼프 형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쇼당을 보러 갔는데 이제 한국이 좀 약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우리는 미국 동맹국이기도 하고 미국의 의지에 반할 수 없는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만으로는 힘들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판에 올려놓고 안 그래도 뭐 서로 누가 이제 마른 장작에 불만 지르면 사실은 으르렁대면서 싸울 텐데 판때기 올려놓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전쟁통에 사실은 대리 싸움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실 형국이었거든요. 사실은 냉전 체제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우리나라가 동족 상잔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대국들 틈에서 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리 전쟁을 치른 것처럼 돼버린 꼴이 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그리는 판때기가 우리 어떻게 보면 남북 문제를 가지고 세계적인 문제를 키우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일 수도 있어요.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결자 해지를 만들기 위해서 판때기를 키우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저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얘기지만은 대북주는 우상향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북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조금 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볼 구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내일도 어쨌든 간 내일 이제 기념행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아무래도 또 조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할 테고 북미 회담도 판을 좀 띄워놓으려고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러시아까지 판때기 끌고 들어오면은 미국 입장에서 조금 쪼이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미국의 지금 트럼프 입장이 뭐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좋다고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판때기 들어오면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판을 김정은이 잘 그려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베타도 나왔고 한 경합주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얘기 드리는 동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더라도 아주 소비 중이라도 인버스는 조금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담을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2250에서 2270 담을 것들인데 일단은 중단선이 깨진 이상 조금 비중만 담아놓고 나중에 물타기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5%라도 비중을 살짝 넣어놓으시면 선발대처럼 넣어놔 보시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좀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올해 이제 금요일인데 4월장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금요일인데 제 생각에는 너무 그러니까 해지를 해놓으면은 개별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주를 트레이딩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같이 장 빠지면은 손절 일단 나가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추세가 좀 깨진 것들을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은 겁이 나면은 버텨야 될 종목들까지도 다 그냥 던지고 일단 특히 수익 난 것들을 던져요 항상. 아깝죠. 그렇죠. 반대로 사실은 손실 난 것들 중에 추세가 깨진 걸 던져야 되는데 수익 난 것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해지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개별주를 아직은 먹을 것들이 있는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율도 최근 단기 급등을 했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남아 있는데 시장이 무리하게 상승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대북주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진 개별주 트레이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1월 23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40만 3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삼바의 1분기 실적이 적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분식회계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부진한 실적, 또 검찰 수사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 관련해서 특집 네. 방송도 했었고요. 그렇죠. 악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제가 예전에 특집 방송할 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때 매도를 드렸었어요. 40만 8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자리를 줬다가 다시는 그 자리를 보지 못하고 좀 빠지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분식집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리 칼럼니스트 황교일 씨인가? 황교안 씨요. 아닌가요? 황교안. 황교안은 저기 황교익 씨. 황교익 씨. 황교안은 저기 총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황교익 씨. 황교안보다는 황교일이 나았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황교익 씨. 황교익 씨가 네. 그 떡볶이를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어린 시절에 추억의 음식이라서 그냥 맛없는 음식이지만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 이제 수요미 씨가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자식이 있나 이러면서 어떻게 떡볶이를 이렇게 떡볶이 비하 발언 아니냐, 그러게요. 떡볶이의 인권을 보장하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분식집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특히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삼바를 옛날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삼바가 이제 사실은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거든요. 이제 네. 부러지기 전에는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이 워낙에 셌으니까 한 시대를 풍미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때 추억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삼바에. 근데 저는 오늘도 코롱 생명공학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오르나? 안 보면 오늘, 더 섭섭하죠. 네, 오늘도 그냥 보합이네요. 뭐 장에 비해서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네. 근데 한번 사고 난 애들은 안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의 관점으로는 한번 사고가 터진 아이들은 전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과가 있는 아이들은 언제 또 전과를 그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손을 잘 안 대는 편이에요. 물론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25일 날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이제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엠브렐 바이오 시밀러 에티코보에 대해서 판매 허가를 통보받았다. 이까지 나오고 이게 대부분 야마로 뽑히거든요. 야마로 뽑히는데 이제 앵커님이 저를 보고 웃으십니다. 이제 어려운 거를 한번 해봐라. 이제 앵커님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좀 아니라서 네, 그렇죠. 노래방을 끊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에티코보는 이제 레플렉시스와 온트루잔트에 이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미국에서 허가받은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앞에 이제 야마는 대부분 그거죠. 이제 FDA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제 주로 이제 야마가 뽑히고 이제 하이드라인이 뽑히는 거죠. 뽑히고 자세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죠. 엠브레는 지난해 이제 전 세계 매출 71억 2,600만 달러 기록, 미국 시장 차지하는 비율 60%가 된다. 대단한 약을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에티코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엠브렐과 마찬가지로 류머티스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 척추염 등에 처방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대단한 약 아닙니까? 말만 들으면 만명통치약인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나오죠. 이거는 잘 안 보시죠. 끝까지 안 읽잖아요. 기사 그렇죠. 나오면은. 미국에서 엠브렐의 특허 만료 기간이 2029년이라서 허가를 받았다고 당장 출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도 특허라는 건 독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엠브렐이라는 이 약품의 독점권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복제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2029년이면 이제 수소차와 함께 수소차가 그 약을 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수소차가 약을 실어오는 네. 수소 트럭이 이제 약을 실어오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수소가 수소차의 테마가 커지고 커져서 이제 수소선 뭐 이런 거 대형 건조를 이제 앞으로는 그 기름으로 하지 않고 수소 연료를 탑재한 거의 뭐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 기세예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시장이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이슈가 없었다면 이슈를 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소차는 그러면 누가 탈 줄 알았겠어요. 2030년, 2045년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모멘텀이라는 건 꿈과 희망이고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번 타면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분식집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분식집 종목들 웬만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물론 시세 주는 것도 있어요. 시세 주는 것들도 있고 어제 동성제약 시세였다가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시세 주는 시절은 아니에요. 옛날같이 세게 주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닥 좀 잡힌 애들은 보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오히려 매도 타점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데 현재 위치 좀 볼게요. 현재 위치가 이제 볼배 하단에서 지지받는 자리인데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죠.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네. 사실은 추세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추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중간 라인이 아직까지는 상방인데 이게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빠르게 돌려 올리면 도로 이제 탑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상승했을 때는 잠깐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탈 수가 있는데 떨어지는 차트 라인이면은 여기를 올라타도 다시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오늘 자리부터 해서 다음 주에 잽싸게 반등을 주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등 시에 일단 그래서 매도는 하셔야죠. 최소한 본절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와가지고 31만 원 이런 데도 깨져버린다, 전저점 깨져버린다 이러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섹터, 모멘텀 이런 것도 있다 해도 차트상 추세가 부서지면 최소한 비중 추선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이미 주식 계좌, 종합 계좌에 들어온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요 그냥 숫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한 횟수를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결과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횟수를 생각해 보면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횟수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한 횟수보다 많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이 난 종목들은 오래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예상했던 자리에서 변곡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또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온 거는 될 수 있으면 오래 끌고 가려고 그러고 손실이 나온 거는 빨리 치고 수익 가능한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해서 물을 다시 담그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은 손실 나는 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횟수가 손실 나는 종목들은 매매가 좀 빠르게 나가고 수익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로 매도하는 게 수익으로 매도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숫자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미 주식 판때기에 들어온 돈 내 돈이 아니요 주식 시장의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전저점 31만 3천 원까지 깨면 한 31만 원까지만 잡으시고 31만 원을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서 깨버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손실을 보시더라도 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세가 깨지면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요 대응의 영역이라는 이제 주식 명언이 있는데 네. 예측도 해야죠. 예측 안 하고 매수를 할 수 없죠. 그쵸.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실험을 모의 투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전업을 하면 심심하거든요. 심심하고 제가 또 매매를 그 추세 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매매가 바빠요. 근데다가
확실히 가져갈 종목들이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매매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되게 지루해. 하루 종일 진짜 지루해요. 그래서 모의 투자로 온갖 실험을 다 하는데 아무거나 눈 감고 그 이렇게 처음에 종목을 나오면 이제 종목을 관심 종목을 추가하기 전에 이제 3S부터 나오나 뭔가 이렇게 영어부터 숫자부터 나오나 이렇게 종목이 1부터 이제 2천까지 쭉 나오거든요. 휙 올려가지고 아무거나 찍고 휙 올려서 아무거나 찍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매수를 예를 들어서 한 50개인가 이렇게 해요. 네. 아무거나 모의 투자니까 하고 다음날 손실 나면 팔고 손실 나면 팔고 그리고 수익 나는 거에 그 비중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찍고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장이 안 부러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수익이 나요. 오, 근데 신기하네요. 반대로 장이 부러지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은 50개 샀는데 장이 부러져서 오늘 40개를 손절해야 되는데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횡보장이나 뭐 상승장이나 이런 데서는 통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장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손실을 짧게 잡고 수익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옳은 매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31만 원 깨면은 자꾸 삼성바이오를 올릴 수는 이상하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를 올릴 수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삼성자가 들어가면은 이 종목을 사랑을 해버려요. 믿음이 좀 생기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작년 저희가 이제 생방송에서 9월, 8월, 9월 이럴 때 9월, 그러니까 10월 초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그때 44,000원 이럴 때 이거 3만 원대 간다고 얘기를 하고 46,000원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네. 욕 오지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못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36,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굳이 갔다가 올라올 수는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좋은데 왜 이거를 굳이 두드려 맞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자가 들어가더라도 손절 라인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가 31만 원 말씀드리고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31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이번 마니커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19년 4월 19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4월 19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가 1250원에 25% 비중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닭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연일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예전에 네. 며칠 전에 회원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대부분 다 매도를 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타점이 2번 들어갔어요. 이거 제 기억으로 이때 한 번 사고 이때 한 번 샀나? 2번, 3번 정도 나눠서 샀던 종목인데 이때도 한 번 샀었나?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횡보를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힘이 모이다가 반등을 주다가 저속 상승 구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진입을 해서 고속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결론은 반대죠. 고속 상승 구간에 들어가죠, 항상. 제 생각에는 더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어가셨을 때 이 자리 들어간 거는 내일 상승할 것이다거든요. 오늘 음봉이니까 내일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차트가 있었죠. 기억나는 게 한진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네. 한번 양봉 한번 터져 나오고 음봉 나오고 이 다음 봉은 양봉이 나올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달랑 몇 프로 안 갔던 종목이고 종가가 20%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보니까 4월 8일 20%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예 추세를 뚫는 첫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 거랑 여기는 또 종가도 지켜왔단 말이에요. 음봉이 종가를 크게 치지는 않았는데 여기 거래량도 너무 심하게 터지고 그리고 올라간 이유 달라요. 한진칼하고 마니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이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돼지 열병 같은 게 단기 이슈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중국이 워낙에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쵸. 좋아해서 조금 더 추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돼지가 죽어 나간다고 닭고기를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마니커 그게 꼭 마니커의 할인이 더 잘 팔릴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마니커의 수익과 네.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건가 단지 사실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네. 기대감도 있고 사실 차트가 갈 차트였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예,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 좀 지루한 구간이 지나야지 시세가 나오는데 저는 좀 웬만하면 지루한 구간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시세를 온전하게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통상은 이렇게 떠 있을 때 들어가죠. 떠 있을 때 들어가서 손실을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11선 지금 오늘 5일선이 깨져가지고 사실은 오늘이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자리인데 네. 11선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사실은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25%면은 거의 이제 도박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특히 장이 안 좋잖아요. 장이 안 좋아지면은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장이 안 좋아지면 도박을 진짜 많이 약간 하시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그쵸?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제까지 손실이 났으니까 비중 하나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와 함께 소주 한 병 먹고 밀어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급등을 하기를 원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시기는 좀 위험한 종목이 심지어 근데 들어가신 이후에 시세를 좀 줬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매수가보다 좀 올라왔었는데 그때라도 매도를 치고 나가시는 게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 시세가 나기 전에부터 진입을 해가지고 모아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시세가 터진 분들은 이런 종목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뭐 자주 드린 말씀이죠. 네네. 오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이라는 비용도 지불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서 시세가 나온 다음에는 그 시세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중간에 타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속 상승 구간이 시세가 터져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위아래 상단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막 이러니까 본인 심리가 못 버텨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손실 났다가 결과적으로 팔고 올라가면은 그때 팔지 말 걸이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안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뭐 몇 프로라도 수익이 나면 그냥 빨리 도망 나오고 한 입 먹고 세력 형님들 잘 먹었습니다 한 3%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차라리 여러분들 심리가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모아갔다가 시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 축소를 해가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25%는 거의 도박 수준이죠. 도박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좀 돼요. 그래서 비중 축소 너무 비중이 일단 많아요.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글쎄요. 비중 축소 하시고 11선까지 깨면 전량 매도 하시고요. 네. 통상 이 정도 라인 잡으시면 될 거예요. 첫 상한가 봉이 종가가 1130원이거든요. 상한가 종가 정도 보시고 이것까지도 뭐 거래량 터지면서 깨면은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현재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보신 마니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얼른 비중 축소를 조금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죠? 모나리자입니다. 네, 이 종목은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올해 3월 27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가 5,100원에 비중 12%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살펴볼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화장지, 물티슈 등 위생용 종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시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3월 후반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서서히 좀 차곡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모나리자가 때 되면은 이제 황사 관련 섹터나 이런 데 좀 네, 엮이기도 네. 해요. 이제 뭐 펄프도 만들고 휴식도 만들고 뭔가 마스크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엮이는데 글쎄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저희가 예전에 2,200원대 신일 산업을 추천드릴 때가 있잖아요. 추천드리다가 이번에 급등을 줄 때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서 급등을 줬어요.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급등을 주면 안 된다. 이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더 먹을 걸 못 먹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차트가 좋고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좀 있는 애들은 뭐 실적 관련주도 어떤 자기들은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든 엮여서 시세가 불출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마니커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열병이 터질 줄 세력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본인들이 뭘 타이밍이 뿌리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집해놓고 이제 한번 띄워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뭐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가는 거죠. 아니면은 본인들이 뉴스를 만들어내든지 뭐가 됐던 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안 터졌어요. 결국 안 터졌는데 마니커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돼지 열병도 안 나고 뭐 돼지들도 막 쌩쌩하고 닭들도 쌩쌩하고 이러고 있는데 시세를 줘야 되긴 하는데 우리도 매집도 됐고 이게 너무 이렇게 행보기간이 길면 우리도 이제 단가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 예를 들면은 뭐 다음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뭐 갑자기 지원해주는 식량 지원이라든지 뭔가 엮어가지고 터트릴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 주식이라는 거는 꿈과 희망과 특히 잡주일수록 꿈과 희망과 뉴스가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뉴스가 있을 때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차라리 저가의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시세가 나올 것인데 우리네 인생사는 그렇게 안 되죠. 꼭 비쌀 때 사야지 제맛이기 때문에 5,100원이면 거의 꼭대기예요. 고점이죠. 네. 왜 샀는지는 알겠어요.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고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구간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날짜였을 텐데 네네. 이 정도 날짜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윗골을 내줬지만은 매물 먹었다고 생각하고 신고가 뭐 52주 신고가 차트니까 네. 수혜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매수는 인정인데 그러면 최소한 장기 인평 때 깨면은 4,500원 내려오면 일단은 매도 치고 최소한 비중 축소라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행히 비중은 많지 않아서 혹은 뭐 많이 샀다가 비중 축소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흐르는 자리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오케이 오늘까지는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바로 반등을 주지 않으면 조금 힘든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요일까지 한번 보시고 네. 만약에 오늘 장 마감까지 해서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말아 올라가면은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이제 못 말아 올리고 월요일에도 음봉이 나오면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최소 비중 추스는 하셔야죠. 최소 비중 추스는 하셔야 돼서 비중 추스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월요일까지 조금만 보자. 뭐 굳이 매도하기가 힘드시면은 매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쵸. 종목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종목을 사랑하면은 옛날 삼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메이커가 메이드인 삼성, 메이커가 삼성 붙어 있으면 못 파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다 그러면은 우리 집 화장실에도 모나리자 티슈 뭐 많이 쓰는 거고 그쵸. 조용필 노래도 모나리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게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런 건데 어째서 이 종목이 안 갈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이유를 수십 개를 붙여요. 저는 일단은 주식은 들어오면 대응이고 내 돈이지만 가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주식 계좌에 들어오면 내 돈 아니에요. 숫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네. 살아남지 못하고 특히 상승장은 상관이 없어요. 상승장에서 엔간한 거 사면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락장에서는 웬만한 거 사면 다 빠지거든요. 네. 그때 대응을 못 해주면은 위험해져요. 진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2008년에 제가 지옥을 한번 맛봤잖아요. 그런 장을 사실은 지금 제가 걱정하는 장은 그 시장이에요. 지금 오늘 그래도 많이 돌렸네요. 코스피 많이 돌렸네요. 다행히 양봉 힘내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네요. 네. 이 자리에서 양봉 안 나오면은 위험해질 자리였는데 일단 많이 돌리고 있고 만약에 인버스 오늘 조금이라도 들어가신 분들 그냥 갖고 계세요. 나중에 올랐을 때 물타기 하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오늘 양봉 나왔다가 지금 양봉 나오니까 장 많이 돌렸네 이러지 월요일날 또 떡락하면은 특히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신고가 찍고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갑자기 밀릴 수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알고 보니까 TV를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을 싸게 파는 날이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주식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터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주식 조금 비중이라도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오늘 장이 돌린다고
어차피 여러분들 개별주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개별주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이 불안하면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쌍봉 만들었을 때요. 이 자리는 별로 안 겁나는데 지금 저희가 옛날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쌍봉을 만들어주고 치거든요. 네. 여기다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 자리에서도 한번 쳐주고 빠져주고 한 번 더 반등을 그쵸. 줬을 때, 그러니까 그냥 흐를 수도 있는데 흘러서 밑에 3바닥 만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상승 구간을 줬을 때 만약에 쌍봉 구간이 되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어려운 구간이라서, 물론 그렇게 되란 법은 없죠. 계속 추세적 상승을 줄 수도 있어요. 추세적 상승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북한이 다시 들어가서 핵무기 만지작만지작 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이 못 간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나? 라는 기대감이 있다가 갑자기 퍽 하고 부러지니까 불안감이 생기죠. 시장 자체에 대한 가치가, 밸류 자체가 좀 빠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시장보다 너무 못 간 것도 그런 측면인데, 만약에 조금 더 평화 모드가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한 컷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또 우리나라 주식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장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때도 그래도 미국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 올라갈 가능성은 올리고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지표 자체가 안 좋고 새 경기가 안 좋다. 갑자기 그 메인 방송에 나오는 메이저에 나오는 경제학자들 말도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일부러 더 4대강 사업할 때도 찬성하는 학자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권 입장에 맞춰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을 그런 게 때는 아닌가? 부정적인 사람을 데려오고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네.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 한참 좋고 뭐 지금이 바닥이고 하다가도 결국은 부러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때도 사실 반등을 줄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계속 해지엔 개별주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개별주 트레이딩 경우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장 후반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 같이 밀려 있으니까 조금 비중씩 인버스 들어간 거는 저는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맞다. 나중에 추가로 물타기 빠져나오면 되니까요. 만약에 상승장이 펼쳐질 경우에는 그냥 교체 매매하면 되죠. 레버리지로.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대응하시는 장이고, 지금 장 하루 올라가고 하루 올라가진 않죠. 요즘 빠지는 장인데 그렇죠. 변동성이 심하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있고,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반드시 물론 기본적으로 손실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뭐 다 부러지거나 뭐 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장들이 계속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오나이자 하다 말았네요. 네, 오나이자 일단 오나이자 비중 축소 결론. 네. 의견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까지 보시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 가격은 일단 손절가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손절가도 다 지나가려 가지고 네. 오늘 하고 월요일 날까지 4,100원에 도달을 못한다. 네. 4,000원대에 도달 못한다. 손절. 그러니까 도달 못가를 드릴게요. 4,000원대에 도달 못하면은 손절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4,100원을 또 더불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빠른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오감만족에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후 1시 카페인 주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